레지널드의 성가대 야유회. 절대로 레지널드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를. 개척자가 되지 말게. 가장 살찐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초대 기독교인들이니까. 레지널드는 그 나름대로 개척자였다. 그의 가족 중 그 누구도 티치아노풍의 붉은 머리카락이나 유머 감각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식탁 장식으로는 냉초를 사용했다. 당연히 그들은 아침 식사에 늦게 내려와 토스트를 찔끔 베어 물며 온 우주에 대해 불손한 말을 늘어놓는 레지널드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오트밀죽을 먹었고 모든 것을, 심지어 일기예보까지도 믿었다. 그러므로 목사의 딸이 레지널드의 교화를 맡겠다고 나섰을 때 가족들은 안도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마벨이었는데 그것이 그 목사의 유일한 사치였다. 아마벨은 미인이자 지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테니스를 절대 치지 않았고 메테를링크의 꿀벌의 생활을 읽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테니스를 멀리하고 메테를링크를 읽는다면 필연적으로 지성인이 되는 법이다. 또한 그녀는 그곳에 머무는 미국인들로부터 훌륭한 프랑스어 억양을 배우기 위해 팩항에 2번이나 다녀왔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속세의 한량을 상대하는 데 유용하다고 여겨질 만한 세상 물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마벨이 이 집안의 엇나간 일원을 교화하겠다고 나섰을 때 가족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아마벨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목사관 정원의 찻자리에 초대함으로써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연환경의 건강한 영향력을 믿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딴판인 시칠리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청춘에게 회개를 설교해본 모든 여성이 그러하듯 그녀는 공허한 삶의 죄악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런 삶은 밤새 새로운 딸기가 자라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시골에서 항상 훨씬 더 모욕적인 일로 여겨졌다. 레지널드는 들판의 백합화를 떠올렸다. 그냥 가만히 앉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그 어떤 경쟁도 거부하는 존재 말이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따를 만한 모범이 아니야. 아마벨이 숨을 들이켜며 말했다. 불행하게도 우린 그럴 여유가 없지. 그 백합들의 예술적인 단순함에 필적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지독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너는 모를 거야. 넌 정말 외모에 대한 허영심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심하구나. 훌륭한 삶이 잘생긴 외모보다 무한히 더 나은 법이야.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는군. 난 항상 아름다움이란 단지 죄 한 꺼풀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지. 아마벨은 전투가 항상 의지가 강한 자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태고적부터 이어진 방책에 따라 그녀는 정면 공격을 포기하고 도움 없이 홀로 해온 교구 일에 노고 정신적 고독, 좌절감 등을 강조하더니 가장 적절한 순간에 딸기와 크림을 내놓았다. 레지널드는 확실히 후자 딸기와 크림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의 여선생이 시골 아이들로 구성된 지역 성가대의 연례 야유회를 감독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정력적인 삶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그의 눈은 개종자의 위험한 열정으로 반짝였다. 아마벨에 관한 한 레지널드는 그 정력적인 삶에 홀로 진입하게 되었다. 아무리 도덕적인 여성이라도 젖은 풀밭 앞에서는 무력한 법이어서 아마벨은 감기로 침대에 눕게 되었다. 레지널드는 그것을 하늘의 섭리라 불렀다. 성가대 야유회를 총지휘하는 것은 그의 오랜 인생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그는 수줍음 많고 머리가 밤톨 같은 피보호자들을 가장 가까운 숲속 시냇가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벗어던진 옷 무더기 위에 앉아 그들의 당장 닥쳐올 미래에 대해 강론했다. 그가 내린 전교에 따르면 그 미래는 마을을 관통하는 바쿠스 풍의 광란의 행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사전 계획 덕분에 양철 호루라기 물량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이웃 과수원에서 수점소 한 마리를 끌고 온 것은 신의 한 수 같은 기발한 즉흥적 발상이었다. 레지널드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는 표범 가죽 의상이 갖춰져야 마땅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전박이 손수건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것을 착용하도록 허락했고 아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수건을 둘렀다.
레지널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이 몸을 떨고 있는 초심자들에게 바쿠스를 찬양하는 찬가를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덜 어울릴지언정 아이들에게 더 익숙한 금주 찬송가로 행진을 시작하게 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형식보다는 정신이라고 그는 말했다. 초연날 극작가들의 예법에 따라 그는 신중하게 후방에 물러나 있었고 극도로 의기소침해진 행진대와 수염소는 마을을 향해 침울하게 나아갔다. 큰 길에 들어서기 훨씬 전에 노랫소리는 잦아들었으나 피조물의 비참한 피리 울음소리에 주민들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레지널드는 미술작품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고 마을 주민들은 평생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아주 거침없이 한마디씩 던졌다. 레지널드의 가족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유머 감각이 없었으니까.